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모두경 팀장 위재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22년 1차 합격 설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회 슬로건이 경찰 합격 베테랑과 함께하는 합격 설명회인데요. 여러분 왜 경찰 공무원 시험, 특히 22년도에는 왜 베테랑과 공부해야 유리한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22년에 개편되는 시험이 2006년 이전에 시행된 시험과 제도나 출제 경향 등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2006년 이전부터 강의를 진행해온 교수님들만이 별다른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된 출제 경향과 효율적인 길로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데요. 저희 모두경 교수님들은 형사법 김순봉 교수님을 비롯하여 경찰학 조용석 교수님, 공병현 교수님 모두 경찰 수험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노량진에서 21년 동안 강의해 오신 1타 자리를 유지하며 강의해 오신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베테랑 교수님들의 노하우와 합격 전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오늘 설명회 식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부에서는 경찰 합격을 위한 필수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2부에서는 김수몽 교수님과 공배인 교수님을 모시고 과목별 출제 비중부터 난이도 그리고 합격 전략에 대한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가장 최근 김승봉 경찰학원이 배출한 이제는 현직자이신 합격생분들을 모시고 자유로운 토크를 통해 이들의 노하우를 얻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경품 추천 및 교수님, 합격생분들과의 1대1 상담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경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요. 입장하실 때 저희가 봉투 하나를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22년도에 변경된 제도라든지 어떻게 합격하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북과 함께 저희 플래너 그리고 교수님들이 직접 집필한 입문서 3종이 있으며 저희 김승봉 경찰학원 20% 할인 쿠폰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시면 설명회 진행을 위해서 설문조사지가 들어있는데요. 설문조사를 참여하시고 설문조사지를 제출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상품권을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니 꼭 참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 합격 필수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해 주실 김유주 실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찰 합격 필수 정보에 대해서 안내드릴 모두경 김승봉 경찰학원 김유주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합격 필수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세하게는 저희 대표 교수님들이 직접 안내를 해줄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응시 자격부터 볼 건데요. 우리 경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세 이하까지만 이제 응시가 가능하시고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는 연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죠. 20년 2차 시험부터는 이제 군 미필자분들도 응시가 가능하고 그리고 필수 요건으로는 저희가 1종 보통 면허, 운전면허를 소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면허를 취득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1종 보통 면허를 꼭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산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다 가져오기는 힘들었고 본인이 이제 취득한 자격증이 가산점으로 인정이 되는지는 이제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래서 유효 기간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릴 건데 어학 관련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 면접 시험 당일까지 유효해야 되고 학위 및 기타 자격증은 적성 검사 시 제출 시까지 유효해야 되니까 이 유효 기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2년 1차부터 과목 개편이 되죠. 그래서 한국사, 영어 같은 경우 서류는 원서 접수 시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우리 경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있죠?
1년에 2번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상반기에는 3월경에 보통 진행이 되고요. 하반기는 이제 8, 9월경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후 그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보통 공고가 되는 편이니 이 일정은 꼭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2022년 여기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이제 과목이 개편이 되죠. 그래서 순경 공채와 100일 경비단을 기준으로 한국사, 영어는 검정제로 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 헌법, 경찰학 그래서 총 5과목의 필수 과목으로 이제 시험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과목 개편되기 전에는 이제 선택 과목이 있어서 조정 점수라는 게 반영이 됐어요. 근데 이제 과목 개편이 되면 전체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조정 점수가 따로 반영 안 된다는 점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검정제 종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검정제가 이제 영어랑 한국사가 검정제를 취득하셔야 돼요. 한국사는 당연히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많이 이제 응시를 하실 거고, 영어는 이제 종류가 다양한데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지텔프예요. 지텔프가 가장 쉽기도 하고 빨리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텔프를 많이 이제 선호를 하시고 순경 공채 기준으로 해서 43점 이상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지금 준비를 안 하셨거나 아직 점수가 미달되시는 분들은 저희 모두경 온라인 사이트에 교수님들이 다 영상을 올려주고 계시니까 참고해서 얼른 취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유효 기간은 각각 영어는 3년 그리고 한국사는 4년 이렇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경찰 시험에 대해서 시험 절차를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가 경찰 시험이 이제 뭐 필기,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게 아니라 필기 시험, 그 다음 체력 시험, 인적성, 면접, 가산점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점수가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필기 시험은 50%, 그리고 체력은 25%, 인적성은 반영은 되진 않지만 이제 합격생들의 이제 수험생들의 적성과 자질을 면접 때 활용을 합니다. 그 자료로. 그리고 면접 시험 20, 그리고 가산점 5% 이렇게 해서 총 100%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지선다로 구성이 되고요. 헌법은 몇 문제인지 아세요? 20문제, 그리고 헌법 20문제, 형사법, 경찰학이 각각 40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체력 시험은 이제 5과목으로 5종목으로 나뉘는데 이제 종목별 1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집단과 개별 면접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가산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성 검사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총 이렇게 해서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요 점 꼭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체력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 이제 필기랑 체력을 같이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필기랑 체력 같은 경우에는 체력 시험이 필기 시험 한 달 후에 체력 시험이 실시가 되고 지방청별로 상이하지만 이제 필기 시험 후 2주 후부터 시작하는 지방청들도 있어요. 그래서 필기와 체력은 같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 시험 한 달 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필기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에 명단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가채점을 해봤을 때 내가 합격권이다 하시는 분들은 면접을 바로 등록해 주시면 되고, 저희 모두경 김승봉 경찰학원도 이제 필기 시험 끝나고 면접반이 개강되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총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저희가 꼭 가야 되는 중앙경찰학교에 이렇게 2개월 정도 소요돼서 입교를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제 22년 과목별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저희 대표 교수님들께서 직접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형사법 이제 저희 베테랑 교수님이신 김승봉 교수님께서 직접 안내를 해주실 거고, 교수님 나오면 이제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릴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김승범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과목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제가 시작한 게 강의 시작한 게 1999년 7월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과목 개편이 한 세네 번 있었죠. 저 강의하는 동안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좀 관심이 많을 거예요. 사실 수험생들은. 근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이거 뭐 어디로 갔어요? 자 이제 개편 사항은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이제 그 지난번 시험에서는 형법형사법이 뭐예요? 선택 과목이었죠. 그래서 조정 점수를 해서 점수가 낮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관심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에서 중요 과목인데 사이드 역할 했죠. 사실 뭐 별로 역할이 없었는데 그리고 뭐 판례만 좀 외우면은 뭐 그래도 무난히 볼 수 있고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가르치면서 이렇게 많이 하지 말라 그랬죠. 영어나 국사 많이 하고 형법 형사법은 그냥 버티는 과목으로 써라 그랬는데 이제부터 이제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죠. 필수 과목으로 바뀌면서 이제 총 40문제가 이제 출제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형법이 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이제 형법하고 이제 형사법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이 두 과목이 이제 합체가 되는데 제 형사법에서도 이제 수사하고 증거만 해요. 두 파트만 합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이건 제가 보기엔 잘한 것 같아요. 사실 필요 없거든요. 나머지는 뭐 경찰 수험생한테는 뭐 공판이나 이런 거 사실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수사하고 증거를 이게 선택한 거 잘한데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문제가 어렵기가 힘들어요. 사실 형사법은 여러분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이게 딱딱해요. 이 과목 자체가 좀 딱딱한데 해보면 별게 없어요. 그냥 절차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라, 서면 내라, 구두로 해라, 뭐 누가 신청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건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5급의 형사법이 있고 7급에 있고 9급에 있으면 이게 차이가 안 나요. 형사법은 차이를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저희가 문제를 내도 5급이나 9급이나 7급이나 똑같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5급 애들이 이게 주관식으로 바꾸는 거죠. 도저히 안 되니까 차이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5급에서는 형사법 거의 안 보는 거죠. 주관식으로 다 처리해보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형사법 특성상 그렇게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어려워질 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형법. 형법은 난이도를 엄청 올릴 수 있어요. 사실 극과 극이죠. 이게 이제 뭐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지금까지는 뭐 그런 수준의 문제를 본 적도 없고 출제도 안 했죠. 근데 요새는 이 과목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한 2, 3년 전부터인가 점점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9급도 보면 검찰도 3년 사이에 엄청 난이도가 올라가요. 제가 그래서 문제풀이 해줄 때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그걸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받쳐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변호사 시험의 특징처럼 이 두 문제가 통합된 문제가 나올 거예요. 통합된 문제. 왜냐하면 이거 점수를 갈라야 되기 때문에 필수 과목에서 점수를 갈라야 옛날 같으면 영어나 국사로 가를 수가 있었어요. 점수를. 근데 지금은 가를 수 있는 방법은 형법을 어렵게 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형법 과목을 좀 중요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요 과목만 좀 잘하시면 되는데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만 좀 힘들지. 차츰차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요 배정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딱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비율상으로 몇 프로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형법 문제를 내다 보면은 이게 부수 들어가니까 변호사 시험도 그렇거든요. 이게 필수가 될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출제 경화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거는 형법이 가장 올라갈 거예요. 난이도가. 그래서 요거는 옛날처럼 이제 판례에 글자 막 외워갖고 이런 보는 건 끝났고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제 그 이론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처음엔 다 어려워요. 뭐든지 처음에는 뭐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처음에서 쉬운 건 없죠. 근데 처음에 하다가 두 번째 가고 세 번째쯤 가면 이 법학은요 예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편하다는 거예요. 한 번 배워놓으면 100년 동안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 형법, 형사법은 100점이 가능한 과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법학은 100점이 가능해요.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아마 형법만 좀 고생하시면은 무난히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 출제대로 하면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를 한 지가 한 20 몇 년이 넘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걸어 다니는 화석인데, 이러면 웃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가르치다 보면 제가 뭘 느끼냐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그래갖고 그냥 와요. 그냥 와갖고 그냥 옆에 하는 애 걸 봐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그게 운이 좋으면 자기한테 맞는데 운이 나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꼭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여기 나선 거죠. 여기 한자 좀 썼는데 좀 토하지 마시고, 그렇죠? 저도 한자 잘 안 쓰고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중국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게 원래 원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도 알고 나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적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런 상태로 도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시험을 떨어지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뭐 바쁘니까 제가 말 많이 하는 거 필요 없고, 지피, 그렇죠? 이제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공부 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사법시험 2000년도에 형법시험 문제 책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2000년도 이전에 사법시험 형법 기본서가 몇 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2000년도 이전에 형법 기본서가 한 300페이지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사법시험 공부하면 뭐 엄청 공부하는 것처럼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책이 300페이지 안 넘었어요. 그럼 지금 경찰 수험생 형법 책이 몇 페이지인 줄 아세요? 거의 제일 짧은 게 한 1200페이지. 긴 두꺼운 책도 한 1500페이지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사법시험의 5배 하는 거예요. 그걸 수험생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는 문제들이 얼마나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지를 모르고 그냥 요새는 10대더라 그러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그만큼 늘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극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책 얼마나 돼요? 여러분 자세히 봐. 고등학교 때 막 3년 동안 공부하는데 요만한 책들, 그렇죠? 몇 권 안 돼요. 근데 그것도 3년 걸리는데 이거는 한 권이 1500페이지 이렇게. 문제집 하면 1500페이지. 그렇죠? 그럼 두 개 합치면 3000페이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두 과목, 세 과목 되면 뭐야? 9000페이지 이렇게 된다니까. 이걸 갖다 9000페이지를 갖다가 거의 빨리 붙는 분들은 6개월 만에 붙는 분도 있고. 그렇죠? 이게 대단한 거죠, 사실. 대단한 거예요. 6개월 만에 붙는다는 게 그럼 뭐 1000페이지씩 읽어 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외워 나간 거예요. 그리고 뭐 대개 1년. 그렇죠? 그리고 옛날 같이 영어 국사가 길 때는 한 2년 반이 적정선이에요, 실제로. 영어 못하는 분들은 영어 때문에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형법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하지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공부했을 때, 형법을 처음 했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수험생들이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실력이. 이게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페이지를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이 9000페이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은 6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그렇죠? 그럼 하루에 몇 페이지씩 봐야 된다는 거야? 하루에 100페이지씩 봐도 90일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90일. 90일은 3개월이죠? 일요일 날 빼야 되잖아. 그럼 한 번 읽고 시험 붙을 수 있어요? 그런 천재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천재 여기 오지도 않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 아니 그런 걱정하지 마. 뭐 수험생에서 뭐 딱 공부하더니 수석 합격하고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애 그런 애 하나도 없어요, 노량진에는. 절대 걱정하지 마. 사법시험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애들은 다 핵물리학하러 갔지 이렇게 공무원이나 사법시험 공부 안 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다 평범한 사람이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하고 노력으로 끝내는 애들. 근데 이 정도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100페이지씩 봐야 된다. 근데 하루에 100페이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형법책 딱 펴보시면 하루에 한 페이지 나가기 힘들 거예요. 혼자서 공부하면 한 줄도 못 나가요. 내가 단어 나는데 딱 읽자마자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죠?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 양이 많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이 많으면 자 우리가 수험 생활은 어떻게 되냐면 암기가 돼야 돼요. 내가 늘 이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시험장에는 책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여러분. 결국 어디다 놓아야 돼? 여기다. 근데 어떤 분들이 냐면 책에다가는 정리 엄청 해요.
이거 안 해요. 그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 유럽 사회에서는 법학 시험 볼 때 다 법전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걔는 구술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안 돼요? 네, 구술 시험.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 우리나라처럼 암기한 애들은 썰마가 없어요. 이거 왜 그래? 뭐가 그래? 암기 딱 대답하면 이유는 그럼 한 마디도 못 해요. 그래서 외국은 이해하는 놈들이 대접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험을 낼 수가 없어요. 왜? 2만 명이 시험 보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 합격자를 결정해? 그러니까 그냥 단순 암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암기가 안 된 사람은 거의 쓸모가 없어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럼 암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양이 많아야 될까 적어야 될까? 그죠? 적어야 되지. 양을 늘리면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줄여야 돼요. 그렇죠? 양을 줄이는 놈이 관건이라니까 이게. 이걸 늘리는 사람이 잘하는 줄 안다니까. 이 공부 여기 제가 노량진에서 가르쳐 보면 책을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하면 붙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많이 공부하면 안 돼.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도서관에서 빨리 나오라고. 오래 있지 말라고. 양을 줄이셔야 돼. 그 양을 줄이려면 어떻게 줄여야 돼? 그냥 막 줄여요? 책을 막 찢어? 그래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요게 순서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이해를 해서 아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구조를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줄여서 암기하는 거예요. 요 과정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쉽진 않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절대 한 권 이상 보지 마세요. 그렇죠? 사법시험 반에도 가면 책을 절대 2권 안 봅니다. 근데 영어 공부 못하는 애들 잘 봐봐. 영어 책이 여러 권이에요. 국사 못하는 애들 봐봐. 다 책이 여러 권이야. 자기 탓을 안 하고 자꾸 책 탓을 해. 내가 볼 땐 그 수험생 탓이에요. 걔는 어떻게 해야 시험을 붙는지 몰라. 그리고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그 책 좋대. 그럼 그 책 사고. 또 보다가 안 되거든? 또 귀가 얇은 거죠. 시간만 보내는 거야. 책 여러 권 보지 마시고 그냥 한 권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골랐으면 대부분 책들 좋아해요, 요새는. 옛날에 뭐 인쇄 기술이 발전 못해서 책들이 차이가 있지만 요새는 책들 다 좋아요. 진짜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한 권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찾아내야 돼요. 그 중요한 거 어떻게 찾아내면 될까요? 중요한 거 어떻게 찾아내야 돼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출제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여러분. 수험생은 어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남보다 어려운 걸 잘하면 자기 실력이 좋다 그래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서 오래 공부한 애들 특징이 있어요. 이거 나만 알아. 이건 나만 알아. 그렇죠? 그런 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걔만 아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객관식은 객관적인 답이 나와야 되거든. 이해 가요? 그래서 언제나 출제위원이 중요시하는 거 그걸 따라가야 돼요. 출제위원이 중요시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그게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기출문제라고.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거는 잘 안 보고 새로운 문제를 되게 좋아해. 저한테도 와서 선생님 모의고사 좀 새로운 거 좀 내주면 안 되나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래. 그거 안 나온다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형사법 출제위원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골라준 거야. 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렇게. 그걸 왜 안 하고 해요? 이것만 외우면 돼.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네가 공부를 잘 못하면 이거라도 외우라 그래요. 제가 그래요. 그냥 너 공부하기 싫지? 싫어요. 그럼 기출문제라도 외워. 근데 나 그것도 싫어요. 그럼 내가 그래요. 그만둬 빨리. 그렇죠? 빨리 그만둬. 그래서 가서 돈 벌어 그래. 그렇죠? 니네 부모님 뼈골 빠지게 하지 말고 빨리 가서 돈 벌어. 그것도 하기 싫으면. 그렇죠?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게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늘 공부할 때 기출문제를 옆에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만 해결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제가 그럼 보장해요.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하잖아요. 이거 이상 안 나온다고. 이거 이상 안 나와요, 여러분. 절대. 사법시험도 똑같아. 사법시험도 이 룰대로 하면 붙는데 꼭 다른 짓을 하거든.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무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수험 생활은 6개월, 1년 안에 끝내야 돼.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생 동안 공부할 게 아니잖아요. 형법 평생 공부합니다. 교수님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형법을 잘 하실 필요가 없어요. 뭘 잘해야 돼? 형법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꼭 이 생각을 기억하시라고. 그죠? 이게 시험에 막 고민하다가 아 이거 시험에 안 나왔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마. 과감히 버려야 돼요.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이거 하지 마세요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전 누구 이거 나올지도 몰라요. 저거 나올지도 몰라요. 이런 말 안 해요. 이거 안 나와 그래요. 그죠? 제가 옛날에 한번 전국 방송에다가 대고 이 시험 문제 안 나와 막 그랬다가 난리 났었죠. 발끝 뒤집어지 이거 안 나온다 그러다가 나오면 너 어떡할래? 내가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한참 욕 먹다가도 다시 올라가서 얘기했어요. 안 나와 그죠? 왜냐하면 제가 이 과목만 20몇 년을 가르쳤어요. 근데 2달 공부한 애들 보러 야 이게 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내 자신이 없으니까 니네가 한번 결정해봐라. 2달 공부하네. 그건 강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아들이라면 나 이거 하지 마 그래요. 절대 안 해. 내가 지금도 그래요. 우리 아들한테 절대 기출문제 이상 하지 마 그래요. 제가 맨날 그래요. 우리 아들도 소심하거든. 아빠 이거 나올까요? 안 나와 자식아 그냥 그거 해.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 절대 그렇게 해. 그렇죠? 그래서 요거 꼭 요 시간 요 2개를 기억하시고 양을 줄이고 시간도 확실하게 챙기시고 그렇죠?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자 요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기를 알아야 되죠. 한자 좀 써서 미안한데 나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몰라요. 자 제가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그 토끼가 빠른가요? 거북이가 빠른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토끼가 빨라요? 거북이가 빨라요? 응? 헷갈려요? 토끼가 빨라요? 아, 땅에서는 토끼가 빠르지. 물속에서는 거북이가 빨라요, 여러분. 규칙이 강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약에 농구를 하고 싶어요. 키가 작아.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타고난 거야. 제가 볼 땐 공부 잘하는 사람도 타고나고 운동 잘하는 사람도 타고나요. 근데 자기가 그걸 인정을 안 할 뿐이지. 그리고 다행인 게 뭐냐면 하나를 잘하면 하나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운전면허를 이제 시험 보러 갔더니 그 가르쳐주신 분이 묻더라고요. 아, 뭐 하셨어요? 그래서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아, 공부하는 애들은 운전을 못하는데 막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그랬지. 저 공부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죠? 아니 그래요. 사람 내가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떤 일을 엄청 멍청한 짓 하거든. 근데 또 어떤 애들이 운동은 잘하는데 공부 못해요. 아니 타고는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럼 제가 보면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제가 딱 볼게요. 시험 볼 때. 그럼 머리도 좋아. 머리라는 건 이게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공부 머리, 운동 머리 이런 거 말고 머리가 다 틀리니까. 암기 잘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공부 머리가 있고 성실성이 있어. 얘는 내가 필요 없어요. 제가 필요 없다니까. 그냥 붙어 얘는 당연히. 이런 애들은 거의 없고 솔직히. 그 다음에 머리는 좋은데 성실성이 없는 애. 반대로 머리는 좀 없는데 성실한 애. 머리도 없고 성실성도 없고. 이거는 네, 그만둬야죠. 이거. 제가 딱 까놓고 얘기해서 뭐 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 그만둬야지. 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빼고 요게 이제 저희가 학원이 할 수 있는 건 여기야. 제가 이렇게 해보면 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여기 노량진에서 스파르타반을 제가 처음 했어요. 제 사비 들여갖고. 지금은 이제 스파르타 학원들이 많이 발전했지만 제가 그때 사비 들여서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도망 다니거든. 가르치면 애가 튀어. 그래갖고 이제 제가 신체 포기가 써오라 그래요. 내가 두들겨 패도 이의제기 안 하겠다. 그래서 그때 신체 포기가 써갖고 오면 두들겨 패서라도 시키려고 갖다 놨어요. 우리 아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가르쳤지. 근데 이게 도망가. 내가 감지 안 하는 틈에 강의 시간 어디 가면 도망가고 무료로 해줬는데 안 돼요. 제가 그때 포기했어요. 아예 그래, 넌 오지 마라. 내가 한 명한테 내가 빨리 돈 주고 야지, 빨리 가라 집에. 그렇게 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는 아직도 전화 와요. 가끔 만나고. 근데 뭐 딴 일 해서 먹고 사니까 상관없지. 근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지금 못했지. 그건데 요거는 제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학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시면 이게 머리가 나쁜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성실성이 없는 사람.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를 바꿔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운동 좋아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우리 와이프는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막 운동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싫어해갖고 야 운동 가지 마 막 그래요. 근데 3일만 하면 아프기 시작해. 근데 우리 와이프는 또 운동 싫어하거든요. 내가 운동하라 그러면 되게 싫어해. 근데 그때 좀 깨달았지. 아, 내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이 타고난 성향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고. 바꿀 수가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이거에 타협점을 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어려서 책을 안 읽었어. 그럼 얘가 지금 형법책을 딱 읽으면 빨리 이해할까 못할까? 못해요, 여러분. 어려서 책 많이 읽은 애들은 빨리빨리 적응해. 근데 어려서 책을 안 읽던 애들은 이 단어 자체에 대해서 이 충격이 심해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야, 그분들은. 그렇죠? 운동을 내가 맨날 그래요. 운동을 맨날 하던 사람이 새로운 운동을 배우면 빨리 배워요. 운동 안 하던 사람 오래 걸려요. 공부도 똑같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런 머리가 약하다. 그럼 어떻게 해? 남을 맺구나, 남을. 근데 우리 아들 버릇 네 걸 극복하려고 하지 마라. 남을 갖다 빌려다 써라. 그래서 머리가 나쁘고 내가 해석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집에서 책 혼자서 읽으면 안 돼요. 고시 이렇게 뭐라 그러면 영화가 애들을 망치는 거야. 고시 영화 보면 혼자 절에 앉아서 막 이렇게 읽잖아. 그걸 딱 보고 아 저게 공부의 정석인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 요새는 학원이라는 게 있거든. 우리 때는요 학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혼자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놈이 이겨? 머리 좋은 애가 이기는 거야. 근데 요새는 야구 선수 하다가도 사법시험 붙잖아요. 그게 왜 가능해? 강사가 해결하는 거야. 강사가 해결하는 거야. 그것만 연구해서 그게 집어넣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땐 처음에 자기 이게 좀 떨어진다 그러면 강의로 메꾸세요. 그리고 처음에 못 알아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들어 그냥 미친 척하고. 두 번째 듣잖아요. 들려요. 저는 지금도 무슨 공부를 하든 겁이 좀 없는 게 그냥 이래동은 고통받는다. 제가 뭐 정치학 공부를 좀 하는데도 강의 틀어놓고 그냥 버텨요. 그럼 걔가 처음에 하는 소리를 못 알아들어. 근데 두 번째 가잖아. 그러면 알아들어. 세 번째 가면 할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 이 법학도. 그래서 이 강의를 좀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리가 잘 안 되거든. 그리고 특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정리 잘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정리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가 그걸 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남의 걸 베껴와. 그렇죠? 뭐 서브노트 잘 돼 있다면 복사해서 써요. 미안하다 그러고 밥 한 끼 사주고 챙겨오는 거야. 그래서 그 서브노트 갖고 메꾸면 돼요. 이거를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마. 이 두 개를 약점을 메꾸죠. 그렇죠? 그리고 오래 공부한다 이게 능사가 아니라니까. 도서관에 뭐 10시까지 있어야지 이런 짓 하지 마시고 내 진도가 딱 끝나면 빨리 나와야 돼요. 우리 아들 딸한테 도서관에 가면 빨리 나올 생각을 해라. 너 도서관에 이렇게 싫지?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나가. 근데 꼭 10시까지 공부하라잖아. 그럼 공부 안 해 더. 여기도 보면 뭐 10시까지 공부하라 그러면 맨날 시계 쳐다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시계 쳐다보다 지금 찜찜하니까 가서 빨래하죠? 세탁기 돌리고 무슨 소일거리 찾는 거야 자꾸. 혹시 자기도 그런 모습 있나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런 걸 메꾸세요. 그렇죠? 남의 강의 듣고 내가 머리가 좀 약하다 그러면 난 강의 듣고 메꿀래. 그리고 내가 정리 잘 못한다 그러면 서브노트 갖다가 남의 거 갖다가 베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 거 만들면 돼. 그렇죠? 그래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게 맞는 얘기라니까. 빨리 배우시오.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양을 줄이시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거 중요해요. 제가 20년 동안 배운 노하우에 노량진에 있으면서 노량진이 원래 공무원 수험가의 최전방이잖아요. 최전방에서 22년 있던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제가 왜 살아남았겠어요? 얼굴이 잘생겨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고도 잘하는 스타일 아니고 여기 사장님이나 잘해주지 전에는 뭐 광고라는 거 안 했으니까. 근데 거짓말 안 해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거짓말했으면 벌써 죽었어요. 왜? 그 수험생들이 다 나였을 거 아니에요. 욕은 안 해요 나는. 욕은 안 먹어. 거짓말 안 했으니까. 내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죠. 네 자식이면 그렇게 가르치실래, 그죠? 제가 꼭 물어요. 네 양심에 찔리나 안 찔려면 네 아들이면 그렇게 가르칠 거냐 안 하냐 그것만 따지라 그래요. 저도 그런 고민 해봤어요. 우리 아들 데리고 학원 가봤다가 내가 충격받았잖아. 내가 우리 아들 데리고 학원을 딱 갔는데 야 내가 학원 생활을 잘못했다. 그걸 처음 깨달았어.
걔한테 원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학원은 꼭 똑똑한 애 모아서 똑똑한 애만 붙이면 돼. 광고만 잘하면 돼. 저는 좀 생각이 바꾼 거죠. 하다 보시고, 자, 요거 꼭 공부할 양 줄이시고, 예, 키워드 그거예요. 양을 줄이시고, 양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기출문제를 사랑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늘 옆에 기출문제를 펴야 돼. 공부할 때 기출문제가 있어야 돼. 뭐가 시험에 나왔는지를 늘 체크해야 돼. 그렇죠?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가 좀 약하다. 그럼 약한 점을 어떻게든 메꾸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간을 늘리고 참을성이 좋은 애한테 자꾸 참을성이 안 좋은 애한테 계속 오래 앉아 있어라 그러면 애를 망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참을성이 약하다 그러면 절대 오래 있으려고 하면 안 돼.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수석한 애가 있는데 걔는 사법시험 수석했는데 걔는 50분을 못 앉아 있어요, 책상에. 근데 걔가 나보다 다른 점은 하나가 걔는 딱 40분 공부하면 집중이 깨져. 그럼 나가서 운동하고 다시 들어와. 자기를 아는 거지. 아, 나는 40분 이상 못 한다. 근데 40분 이상 집중 못하는 애가 꼭 50분 가려면 망치는 거예요, 모든 걸. 그걸 잘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돼. 그런 사람이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됐고 요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 반복이죠, 결국.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도 뭐 우리 전에 수험생 중에 강원도 수석한 여자애 그죠. 서브노트를 40번 읽었다. 그게 잘 기억하셔야 돼. 걔가 합격 수기에 뭐라 했어요? 나는 서브노트만 40번 읽었다. 이렇게 해요. 그 정도가 여러분 경쟁 상대야. 여기서 맨날 놀고 있고 그냥 딴짓하고 이런 애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합격권에 가는 사람들은 다 점수가 일정해요. 그 틀이 딱 합격권에 가려면 그 정도 공부해야 돼요. 문제집 한두 번 봐갖고 붙는다 이런 거 아예 꿈도 꾸지 마, 그죠? 그 문제집 거의 외우고 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어디서 본 문제 정확히 알아야 돼. 그 시간 이상을 허용 안 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고 또. 왜? 똑같은 것만 나오니까. 똑같은 것만 나온다니까. 외우고 가는 거야, 여러분. 뭐 시험장에서 푼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외워서 보내는 거야. 모의고사 풀고 기출문제 푸는 거 다 외우게 시키는 거야, 그 문제를. 그래서 외워서 도착해서 푸는 거야.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푸는 건 두 문제야. 그건 새로운 문제가 딱 2개 나올 거예요. 그 2개만 잘 풀기 위해서 기본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문제집에서 다 해결해요. 자, 그래서 꼭 반복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암기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된다고? 아, 좀 얘기가 길어져서 미안한데 빨리 끝낼게요. 자, 이제 암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쭉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제일 중요해? 시험 직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딱 한 달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한 달이 합격을 좌우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 전에 했던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근데 꼭 이 의지력이 약한 분들은 여기 와서 물어줘, 여기 와서. 처음엔 되게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죠? 막 잠도 안 자. 그럼 내가 잠 푹 자라고. 아니에요. 선생님 열심히 할 거예요. 막 4시간씩 하기로 했어요. 더 자. 아니, 충분히 자. 아니에요. 한 2달 있다가 마스크 쓰고 도착해요. 선생님 어지러워요. 막 그러죠.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럼 잠 푹 자요. 여러분 내가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당오락. 옛날에 이런 말 많았죠.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불합격이다. 4시간 자면 죽어요, 여러분. 절대 이러지 마. 잠 충분히 자. 자고 그냥 저절로 눈 떠질 때까지 자요.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만 열심히 하면 돼. 깨어있는 시간에 딴짓하니까 그런 거죠. 핸드폰 보고 딴짓하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지. 잠 줄여서 붙는 놈 없어요. 왜? 기억력이 안 나면 머리가 멍한데 무슨 공부가 돼. 푹 자. 잠 푹 주무시고 양을 줄여, 양을.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한 달 남겨놓고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요 마지막 스포트 요거 우리가 이제 시험 직전에도 맨날 한 달 남았다고. 요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러면 포기해. 왜? 너무 외울 게 많거든. 그럼 스스로 포기해. 하나님도 포기 안 했는데 자기 혼자 포기해. 그리고 지 혼자 막 고시원을 돌아다녀. 그러지 마시고 요 막판만 끝까지 버티면 대부분 합격해요. 끝까지 여기서. 자기가 이 도서관에서 튀어나가지만 않으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게 뭐냐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얘기 겹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저는 이제 기본 이론부터 해요. 원래 이게 이렇게 이렇게 네 단계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두 개죠. 이게 두 개. 제가 볼 때는 저는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두 개를 받쳐주기 위해서 나머지가 있는 거죠. 사실은 강의 듣고 문제 풀면 돼요. 딱 그거밖에 없어. 강의 듣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강의도 한 번 들어서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 처음에 들으시면서 아, 선생님 저 잘 안 돼요. 그럼 내가 그거 당연하다, 그렇죠? 아니 수영 배워보셨어요? 수영 얼마나 쉬워요?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1년 걸려요,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훨씬 복잡해, 얘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래독 할 때 잘 몰라도 그냥 듣고 있으면 돼요. 그냥 참어.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거야, 이래독은. 무조건 끝까지. 그럼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수험 생활의 80%는 끝난 거예요. 나머지 뭐야? 반복이야, 그냥. 그래서 이래독이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하시고, 그렇죠? 뭐 심화 이론.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본 이론을 제가 먼저 설정이 돼 있어요. 1단계라지 저는 이제 1단계라는데 왜냐하면 여기 가면 용어를 잘 못 알아듣니까. 왜 그러냐면 용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 우리나라에 쓰는 용어들 여기서 지금 배우는 용어 중에 우리나라 말 아닌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형법 시간에 결과반같이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 말 알아들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형법의 불법의 본질이냐? 그러면 결과반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걸 못 알아듣지. 이거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독일어야. 독일어예요. 독일어를 그냥 번역해 놓은 거예요, 애들이. 이게 무슨 뜻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결과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명사식으로 쓰는 건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녁에 뭐라 그래? 아침에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뭐라 그래요? 굿모닝이라잖아. 영어를 명사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식으로 써 있는 건 전부 다 영어 독일어야. 이런 거 다 독일어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배울 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처음에 이렇게 용어만 쉬워지면 한결 수월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이거예요. 저는 쉬운 말로 바꾸는 건 잘해요. 저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쉬운 말로 바꿔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때 이 용어들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용어만 하면 한결 책 보기 수월해요. 요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 어려운 거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심화 이론이고. 사실은 요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 다음 뭐 당연히 모르고 하겠어요. 이거지, 이거. 내가 그래서 이게 바이블이라고. 이 두 개가 생명이에요, 생명. 완전히 외우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 기출 문제 보시고, 그렇죠? 이것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이것도 1회독만 하면 두 번째 가면 쉬워져요. 3회독 하면 쉽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이 동형이에요. 이건 왜 했냐면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사람들 실험을 해 보잖아요. 그러면 잠수하면서 공부를 시킨 애가 있고 이 교실에서 공부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시험을 보잖아. 그럼 잠수하면서 공부한 애들은 잠수하면서 시험을 잘 본다는 거예요. 교실에서 보면 시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기억은요 똑같은 어떤 생각이 들면 같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떤 구실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뇌를 연구해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답안지도 체크하고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해설해도 하나라도 실수 줄이게. 이게 목표입니다. 근데 꼭 이거 시키면 또 어떻게 해?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문제집 주면 집에 가서 풀어요. 집에 가서. 편하게 집에서 누워서. 아, 2번, 3번 헷갈리는데 답부죠. 아, 나 3번을 찍으려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렇죠? 불합격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꼭 나오셔서 푸셔야 돼요.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걸 정확히 지키셔야 돼요. 이게 이제 동형 모의고사가 마지막 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 무난히 끝나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커리큘럼은 기본 강의는 한 42시간에 끝내요. 8주 안에 끝내고 심화 강의 같으면은 이거는 좀 지금 같은 필수 과목이 됐기 때문에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늘죠. 그래서 한 86강 이 정도 가요. 이게 지금 많이 늘은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 정도 안 갔는데 지금은 필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좀 이해하시고 그다음 기출 문제도 경찰학까지 가르칠 뻔했네요. 자, 그래서 기출
기출 문제도 86강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동영이 한 48시간 이 정도 하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만 잘 견디시면 돼요.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나 이 과목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게 힘들 뿐이죠. 그것만 극복하면 무난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그냥 반복하시면 돼. 그냥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하면은 힘들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러지만 마음이 안 잡혀요. 마음은 안 잡힌다. 그렇죠? 그냥 학원 가서 앉아 있어 그러면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두서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하여튼 좋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김수봉 교수님 강의 베테랑의 품격이 좀 느껴졌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교수님 말씀 중에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고 해서 시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를 알아야 하고 그렇다면 시험에서 분명히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있었고 저는 솔직히 좀 팩폭을 좀 많이 당한 것 같아서 제가 혼자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음은 경찰학 베테랑 교수님인 공병인 교수님을 한번 모셔보고 강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벗죠? 예, 저는 벗을 테니까 얼른 쓰세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 여기서 이제 경찰학 강의하는 공병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뭐 김승봉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동감입니다. 동감. 정말 동감이에요. 제가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공부한 부분 따로 얘기하지 않고 경찰학 요거만 할게요. 요거만요. 경찰학만. 자,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시험에서 경찰학으로다가 이름이 바뀌어요. 제가 이거 사용 방법 잘 모르는데 맞다 이렇게 되죠. 경찰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경찰학이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에는 올해까지는 경찰학 개론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개론을 빼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시험 문제가 20문제에서 40문제로 늘었어. 그래가지고 옛날엔 전체 100%에서 2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좀 허름한 과목이었는데 4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에다가 당락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게 되면 학생들도 소문 많이 듣죠. 소문에 의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서 행정법하고 행정학이 들어간다더라. 아이 큰일 났다. 이거 머릿속하고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행정법과 행정학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는데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되게 어떻게 바뀌는지 실제로도 한번 봐볼게요. 자, 보면은 기존에 지금 현재까지는요 경찰학 기론이 총론이 50에서 55%가 나왔습니다. 보통 그래요. 그리고 강론이 45에서 50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총론 85에 강론 15%를 낸다고 경찰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믿으면 안 갑니다. 저는요. 저 이거 믿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총론에서 85고 강론에서 15%면은 출제인들이 그러고 낼 것 같습니까? 일단 이렇게 한다니까 뭐 그런갑다 생각은 하지만 크게 믿으면 안 갑니다. 이건요.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옛날에도. 자, 그러면 이제 강론은 준다고 했으니까 강론 빼고 총론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올해는 여기서 구체적 비율이 경찰학의 기초 이론과 경찰윤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1장 경찰학의 기초예요. 거기서 보통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미치면 세 문제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미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1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바뀌는 과목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경찰학의 기초 이론이라고 해가지고서 30% 내외된다고 합니다. 그럼 30%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40문제에서 30%면 한 12문제, 10문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와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하지? 이만큼 못 냅니다. 이건요. 시험 과목 바꾼 이유가 뭔데요? 그리고 거기다가 경찰 행정법, 행정학 넣었다고 한 게 뭐냐면 행정법하고 행정학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법이 돼 버리니까 경찰학 해놓고 난 다음에 발표하기로는 30% 내외 내겠다. 제1장에서 12문제 낼 게 없어요. 이거는 홀라당 다 합치면은 12문제 내지. 그럼 그 다음 번은 어떻게 할 거야? 또 똑같은 거 내야 돼요. 뭐 이렇게 돌려가며 내줘야 지들도 내는 맛이 나지.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못 낼 겁니다만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국경찰 역사와 제도 이게 한국경찰 3대 한 문제가 나왔고요. 이건 거기서 바뀌어도 내년에도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요겁니다. 요거 조그맣게 써져 있는 지금 현재 비교 경찰론 요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외국 경찰 역사와 제도예요. 이거 환장하죠, 진짜 이거. 제가 여러분들은 외국 경찰 역사와 제도 처음 보는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옛날에는 200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 계속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거 돌아버립니다. 전 솔직히 영국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뭐 영국 경찰, 미국 경찰 가지고 외국 경찰이 나와요. 그래가지고서 얘가 아마 한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 내기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만점 방정으로는 또 최고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옛날에도 한 문제만 내겠다고 사기 쳐놓고 난 다음에 제 기억으로 4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한 번에요. 그렇기 때문에 퍼센티지라는 건 따질 거 없고 하여튼 요게 새로 추가가 된다. 그거고 여기 이제 예전에 경찰 법학하고 나는데 이게 경찰 행정법입니다.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뭐 경찰 행정법 그럼 뭔가 색다른 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이제부터 아주 골 때리게 만들 것이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요 행정법을 강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를 딱 써놨겠지만 경찰 법학이 경찰 행정법이 되는 만큼 이제 행정 작용 영역이라든지 행정 구제 영역이라든지 행정 절차 영역이라든지 기존에 분명히 이게 시험 보면 들어 있었지만 시험 문제 내기 심란했던 것, 부담스러웠던 것 그걸 이제 내주겠다 그겁니다. 이건 대놓고서 내겠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요. 경찰 행정법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 행정학 이것도 처음 보는 거야. 이거 이제 선생님 어떻게 해요? 모르특의 기준에 있었어요. 이거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미 수업 한 번 정도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경찰 조직 배우죠. 예산 배우고요. 장비 배우고요. 그거 다 행정학이에요. 사기 관리 배우고요. 그다음에 인사론 배우죠. 거기에다가 이론 몇 개 추가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제가 또 여기서 크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부담 안 가져도 돼? 혼자 공부해도 되겠네. 택도 없죠? 왜 혼자 공부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지금요. 경찰학만 해도 범위가 장난이 아니게 넓어요. 그럼 행정법은요? 엄청 넓어요. 행정학은요, 걔는 원래 범위가 없어요. 행정학은 범위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출제위원들이 지들 내고 싶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재 공부하면은 택도 없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걸 줄여야 돼요. 그럼 일단 이렇게 제가 피상적으로만 얘기했는데 그럼 시험에서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이냐? 모르죠? 선생도 몰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선생도 모르니까 가르칠 때 뜬구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은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들으니까 헤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하는 거, 요게 지금 근래 여기서 이제 경찰청에서 이렇게 툭 던져가지고서 여기서 맛배기로 한번 구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를 하나 던져줬죠.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고 한다면, 자, 요게 근래 나왔던 것 중에서 학생들을 아주 황당하게 했던 문제 2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작년 2020년도 1차 채용 문제예요. 이게요. 요거 나왔을 때 이거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놈은 만점 방지용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 놈의 만점 방지용이 막 2개, 3개씩 나와.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로버트 필 머리털하고 처음 봐. 그랬는데 이게 언제 나왔던 거냐면요. 자, 2009년도 채용이 나왔던 겁니다. 제가 이 노트북을 막 뒤지다 보니까 2009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보니까 똑같이 로버트 필 얘기가 나오고 있어. 여기도 로버트 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고 문제 새로운 걸 넣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문제 낼 때 출제위원들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거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냥 11년 만에 한번 뽑아냈어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차 시험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올해 1차 시험 문제. 자, 올해 1차에도 학생들도 황당한 거 하나 또 나와줬죠? 이거요. 이거. 올해 2021년 1차 시험에 나온 거예요. 경찰 순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해가지고 뉴왕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워커의 순찰의 기능이 나왔어. 자, 그럼 또 이것도 이것도 처음 보는 거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미 2007년도 남경 기동대 시험에 캔자스, 뉴욕 프린트, 뉴욕 경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004년도 채용 시험입니다. 이거 2004년도에 이미 워커에 관한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2004년도 걸 2021년 걸로 다 끌어올렸으니 몇 년 전 꺼낸 거예요? 15년 전 꺼낸 겁니다.
15년 전 거.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험 범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뜬구름 잡을 필요도 없고 헤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옛날 거 갖다가 내겠다는 걸 이미 얘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청에서 이미 얘기해줬어요. 문제 이렇게 낼 거다 준비해라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낼 거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옛날 거 끄집어서 내야 되는데 이게 기출문제에 있느냐? 없죠. 왜냐면 뭐 보통 기출문제는 아무리 길어봐야 10개년입니다. 더 길어봐야 12개년이고요. 근데 이거 지금 몇 년 전이야 이거는. 요건 14년. 요건 아닌가? 하여튼 계산이 힘든데요. 하여튼 이 좀 오래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와 그럼 옛날 거 어떻게 합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전 요때도 강의하고 있었어요. 요때도요. 요때도 강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뻔하게 이제 다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과목 개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짧게만 말할게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20문제에서 일단 40문제로다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찰학 개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존의 경찰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찰학 개론이 경찰학으로다가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가게 되냐면 여기다가 경찰 행정법과 요 행정법과 행정학 요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요게 강화되는 겁니다. 이게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이미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요. 이미 있었던 걸 강화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행정법 그럼 뭔가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이거 다 행정법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행정법이고요. 행정구제법, 국가배상법 같은 것도 행정법입니다. 그런 게 강화가 되는 거지 없던 게 갑자기 하늘에서 쭉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화가 되는 거고 정말 없던 게 갑자기 하늘에서 쭉 떨어지는 건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비교 경찰론 요게 없던 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상에 없던 게 떨어진 게 아니라 15년 전에 있던 게 그냥 다시 뽑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문제 나올 거 빤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또 학생들이 그 말이에요. 선생님 그래도 20개에서 40개로 다 늘어났는데 뭔가 좀 색다른 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간부시험은 이미 40문제예요. 시험 범위 여러분들과 똑같이 지금 현재와 똑같이 40문제입니다. 똑같은데 범위는 40문제입니다. 지금 문제 가지고는 40문제 충분히 뽑아내요. 그거는 경찰학이라는 그 과목 자체를 강화시킨 거지 여기서 20문제인 기존의 것 그러면 나머지 20문제를 여기서 희한한 것 보도 듣도 못한 것 행정법 이런 거 내겠다는 소리 아닙니다. 이건요. 그렇게 내겠다는 소리 아니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서 강화가 되는 겁니다. 다만 어떤 게 나올 것이냐 뭐가 나올 것이냐 이건 모른다 그랬죠? 하지만 저는 대충 알죠. 왜냐면 이미 눈치챘잖아. 얘들이 이렇게 내는구나. 그럼 빤한 애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미 눈치는 다 채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눈치 빠른 남학생들도 있어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선생님, 요 문제가 이상하게 옛날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길래 당신은 수험 생활을 몇 년을 했길래 그걸 압니까? 그랬더니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8년 됐대요. 8년 됐으니까 옛날 거 나오는 걸 인식을 하는 거지. 대단합니다. 하여튼 근데 왜 그 기간 동안 못 붙었을까요? 8년 동안 그렇게 시험도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 그거는 공부 방법이 제대로 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공부 방법은 아까 김승봉 교수님께서 정말 귀신같이 해주셨어요. 저 완전 동감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공부 방법 들어가기 전에 출제 경향 이것도 얘기해야죠. 자 그래가지고서 출제 경향 여기서 출제위원들도 문제 새롭게 출제할 때 상당히 부담감 느낍니다. 왜냐면 문제 오류나면요 징계 먹거든. 거기서 그 출제하는 분들이 어떻게 출제하냐면요 외부 출제에 맡겨요. 그럼 이제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요. 한 명이 내는 게 아니라 여럿이 냅니다. 엄청 많이 내요. 그걸 문제로 다 고시계로 보내죠. 그럼 고시계에서 이렇게 그걸 골라요. 고르는데 이상한 거 고르면요 징계 먹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출제는 부담감이 따릅니다. 그래가지고서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미 검증된 문제 그게 바로 기출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김승봉 교수님도 그렇게 기출문제 강조하신 거고요. 거기서 내는 겁니다. 이건요. 그래가지고서 뭐 예전의 문제를 활용할 구세 이상 된다 그래서 뭐 강의 경정이 풍부한 선생님 선택한다. 근데 저는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참 좋다. 이 말은 지웠으면 좋겠는데 부장님이 계속 그냥 넣었어요. 였는데 실제로다가 옛날부터 공부가 아니라 강의를 했습니다. 승진은 2002년도부터 했고요. 채용은 2004년도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 간부 시험은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다 하고 있느냐 못하죠. 힘들어 죽겠
시켰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한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행정법과 경찰행정학이 강화되었다라고 이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비교경찰론도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그럼 공부 방법 예상 난이도는 영어하고 국사가 필수제로 바뀌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러분들 당락을 뭐로 결정했냐면 영어나 국사로다가 여러분들 당락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필수 과목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젠 영어랑 국사가 필수제가 됐으니까 당락을 결정을 해야 돼. 뭘로 결정해야 되느냐? 헌법, 형사법, 경찰학 3개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형사법은요. 아까도 김성봉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어렵게 내려고 그러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건요. 그냥 그거 어렵게 내면 죽으란 소리입니다. 니들 한번 뒤져봐라 이런 마음으로 철저히들이 내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죽는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경찰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경찰학은 이게 아무리 어렵게 내도 한계가 있어요. 또 쉽게 내면은요 말도 없이 쉬워져요.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당락 결정할 때 합격 조정할 때 경찰학 가지고 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요. 2007년에도 그랬어요. 그때도요. 왜냐면 형법은 어렵게 내면 다 못 봐. 쉽게 내면 다 잘 봐. 근데 경찰학은 그냥 대충만 내도 잘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갭이 확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당락 결정할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경찰학이 당락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시험 과목 5개에서 3과목으로 바뀌는데 3과목 난이도가 낮아지면 그게 변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이도 높아지는 건 당연할 거고 그럼 이놈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하는 방법은 먼저 이해부터 해야 돼요. 김성봉 교수님이 그랬죠? 이해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해를 못하고 책을 그냥 읽으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그냥 태정태세 문단세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문자 따져 태정태세 문단세 외웠는데 태정태세 그 태가 이게 태종인지 태조인지가 몰라. 그다음에 정 이게 정종인지 정조인지 헷갈려. 그거 덮어놓고 외워가지고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요. 그럼 이해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해하는 방법을 몰라.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네. 근데 이해를 어떻게 하는 거지? 잘 모르더라고요.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요. 용어부터 알아야 돼요. 용어부터. 아까 김성봉 교수님 말씀하셨죠? 명사용으로 끝나는 건 우리나라 말 아니라고. 예, 여기 있는 거 우리나라 말 아닌 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말하고 다른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학은요. 평상시에 쓰는 말과 다른 말들이 많아요. 그냥 가장 단편적으로다가 여러분들 소극적 그럼 무슨 생각 듭니까? 소극적, 애가 수동적이야. 적극적, 애가 능동적이야. 그런데 법학에서 말하는 적극과 소극은 다른 말입니다. 소극은 부정의 의미예요. 하지 마라. 적극은 긍정의 의미예요.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경찰학에서 소극적 질서유지 위험 방지 누가 위험 방지를 그걸 수동적으로 합니까? 그 뜻이 아니라 경찰은 위험 방지 외엔 딴 거 하지 마라. 복리 징징 같은 거 하지 마라. 그게 소극적 질서 유지 위험 방지예요. 그럼 적극적 서비스는요? 그건 서비스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서비스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용어부터 이렇게 딱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용어를 딱 파악을 해줘야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래야 책을 읽기 이게 됩니다. 용어도 모르면 책 읽어지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용어부터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수업할 때는 용어 설명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용어 설명 다 해드려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독해해드립니다. 독해. 한국말인데 이게 되게 어려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읽어도 안 읽어져. 그리고 뭔 놈의 한문을 그렇게 많이 써 거기다가. 물론 나도 쓰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요. 적극 이거 자체가 한문이에요. 소극 이것도 한문이고요. 인문은 한문 아닌가? 이거요. 작용은요. 여기서 작용 이것도 다 한문이에요. 작용 그럼 작용이 뭐지? 니미럴 이렇게 됩니다. 뭐 법률 유보? 유보는 또 뭔 말이야 이게. 우리는 보유란 말밖에 모르는데 독해 다 해드려요. 독해합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 자기가 용어를 잘 모르면 쪽팔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독해해드리는 거 밑에다 적으세요. 그러면 읽어질 겁니다. 그래서 용어 파악 끝났어. 자, 그러면 용어 파악 끝났으니까 닥치고 암기?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용어 파악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구조 파악해줘야 돼요. 구조 파악하려니까 이게 뭐 프라모델 이게 프라모델 장난감도 아니고 무슨 수로 다 구조 파악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서 책에는 다 목차 있죠? 다 목차가 있어요. 이 목차가 구조입니다. 목차 괜히 심심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 저 하나도 안 심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 파악해야 됩니다. 이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다가 흐름 파악해줘야 돼요. 흐름. 그럼 그런 말 하죠. 경찰학이 국사입니까? 무슨 흐름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책 한번 봐보세요. 그냥 이게 처음부터 보게 되면 맨 처음부터 보면
경찰이 뭐냐? 개념 나와야겠죠? 개념. 제가 누구냐? 개념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럼 과연 저 새끼는 뭘 가리키는 것이냐? 경찰학을 가리키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경찰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 다 분류해놓고 나서는 얘들이 하는 일은 뭐냐? 임무. 이런 식으로다가 책은 나가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흐름입니다. 이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이 뚝뚝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뚝뚝 끊어가지고서는 머릿속에 남질 않아요. 그래서 흐름 파악해야 돼요. 그다음에 법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학에서도요. 여기서 보면 경찰 시험 보려면 경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 채용해야죠. 신규 채용하려면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말아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 잘 봐야죠. 시험 보고 나면 뭐예요? 교육받아야 되죠. 교육받고 나면요. 시보로 임용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임용권자가 임용하죠. 그게 다 흐름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구조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 이게 두 가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이해입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는 게 이해예요.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암기하는 겁니다. 닥치고 암기가 아니라요. 그리고 이해를 해줘야 암기할 게 없어져요. 좀 줄어. 경찰에게 얼마나 외울 게 많은데요. 그냥 내비둬도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그거 외우는 것만으로 환장해 죽겠는데 이놈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할 수 있는지 하여야 하는지, 날로부터인지 다음 날로부터인지 그거 외우는 거 돌아버립니다. 그런데 이해만 하면 자동으로 알아지는 게 있어요. 이해만 하면 자동으로 알아지는 거. 자,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우리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요. 해는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져요. 그건 왜 그러는 것이냐? 이미 외운 건데요. 외운 거 아니죠? 지구 도는 방향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뭐. 지구가 이렇게 반대로 되니까 해가 들 땐 반대로 뜨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그다음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건 중력 때문이겠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나면은 암기할 게 적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야지. 안 그러면은 정말 요거 암기, 난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닥치고 암기하자. 그럼 그때부터 뭐 나란 말씀이 딩기게다라 문자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 때 이러고 그냥 통째로 책을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으로서 이제 내용을 이제 외우고 이해할 때요. 여기서 내용의 정확한이라고 제가 여기다가 정확한이라고 썼습니다. 아까 김성봉 교수님 얘기했죠. 학생들 보고 공부해봐라. 그럼 학생들이 책 많이 사가지고 공부한다고.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책만 많어. 그냥 모든 책 다 똑같아요. 한 것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정확히. 자, 그러면 시험에는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쩌다 한번 가물에 콩나듯 이렇게 맑은 날 벼락 맞을 확률로 다 나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이거 대립이 맨날 나오는 거야 해 라고 해요. 근데 나올 때마다 틀려. 그럼 물어보면 다 아는 것 같대. 그건 같은 겁니다. 그건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은 거하고요. 정확하게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맨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건요. 안 해도 돼요. 어쩌다 한번 나오니까 내가 시험 볼 때는 안 나오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더 속 편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공부하라 그러면요. 어떻게 공부하냐면 맨날 나오는 건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봐도 심심해. 그런데 처음 보는 게 있어. 그럼 뭔가 뇌를 딱 때리면서 여기서 뒤로부터 신경이 쫙 올라오고 뭔가 이놈이 좀 있어 보여. 그리고 내가 요걸 좀 알아야 후배들한테 요거 썰도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 뭐 대리위 연락에 풀어봐야 후배들도 선배님 나도 아는 것 같은데요? 할 말이 없거든. 야 근데 니네 로버트 필 아냐? 처음 보는데요? 내가 얘기해 줄게.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거는요. 김성봉 교수님이 얘기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건요. 그건 같은 걸로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썼죠. 새로운 영역보다는 아무래도 기존에 나온 문제를 다시 반영해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 자주 나오는 부분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건 꼭 명심해 두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이게 아는 건가 아는 거 같은 건가 이렇게 아는 거 같은 거는요. 조금만 뒤집어도 아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칠판 지우개예요. 근데 맨날 여기만 본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척 보면 칠판 지우개인지 알아.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있어. 그건 정확하지도 않아. 딱 나오게 되면 처음 보는 거 나온 거야. 이제는 이거. 분명히 이것도 칠판 지우개예요. 근데 맨날 여기만 놓고 덮어놓고 암기하다가 또 이렇게 놓으니까 처음 보는 거 나온 거지. 이분들은 이해 안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시험 문제 나와도 맨날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 점수가 나오나, 그러니 합격할 수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론을 많이 알았어. 그러고 나면 그걸 점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도 김승봉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학자가 되기 위해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합격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합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럼 많은 점수를 받는 방법은 뭐냐? 문제입니다. 문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여기서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뭐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 많은 지식을 점수로 다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학 이론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문제에 적용하지 못하면 점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 다 적용하는 방법은 기출문제집입니다. 무조건 요거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승봉 교수님은 여기 합격한 학생 중에 3명이 서브노트 40번 봤어요. 이 말 나오죠. 저도 똑같은 말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한테 선생님 저 기출문제집 10번 봤습니다. 그 인간은 어떻게 된 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언제나 경찰학이 90 이상이야. 경찰학 90 이상 되게 어렵습니다. 경찰학은 만점 나오는 과목 아니에요. 형사법은 만점이 나오는 과목이지만 경찰학은 만점 안 나옵니다. 그런데 90점이면 되게 잘 본 거예요. 언제나 90이야.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어? 그랬더니 기출문제집 한 10번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지금 20번째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90점 밑에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때부터는요. 그래가지고 요 기출문제집을 열불나게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걸 통해가지고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출제위원들이 이 출제위원들이 최애하는 문제들이 있다 그겁니다. 그거 위주로 다 열심히 보면 돼요. 기출문제 보면요 맨날 나오는 게 나와. 이놈의 출제위원들은 왜 이렇게 경범죄 처벌 좋아해? 하여튼 이 출제위원들 위원회 겁내 좋아합니다. 이 출제위원들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환장합니다. 그냥 그것만 보면요 맨날 내 맨날. 그러면 여기서 맨날 내다 보면 낼 게 없어요. 나중에는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 조문이라고 해봐야 그거 30개도 안 돼. 근데 그걸 가지고서 벌써 20년째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냈던 거 또 내는 거예요. 그냥 냈던 거 또 내는 거. 다만 냈던 거 그냥 내면 서운하니까 살짝 바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 가지고서 실력을 올리도록 하시고 그래서 점수를 만들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커리큘럼은요 일단 기본 이론 강의부터 합니다. 그런데 기본 이론 강의 그럼 학생들이 요 기본이 베이직인 줄 알더라고요. 기본은 베이직 아니에요. 기본은 코어입니다. 코어 핵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심화. 왜냐면 학생들은 왜 이렇게 심화를 좋아해? 심화 나오지도 않아요. 경찰학은. 여기서 법학은 심화가 있어. 실제로다가 형법 같은 건 심화가 있어. 경찰학에 심화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에서 다 끝내는 거죠. 그런데 딴 학원 가게 되면 심화학습 엄청 많이 해주던데요. 그거 기본에서 왜 안 해주고 심화해서 해주는데 그걸 저는 거 다 기본에서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기본 이건 베이직이야. 이거 베이직 아니라니까. 이건요 코어입니다. 코어. 여기서 할 거 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심화는 뭐냐면은 요거는 기본에서 다루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 가물에 콩나듯 나오는 거, 요런 날 번개 맞을 확률로 나오는 거, 그거 한번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00점 한번 맞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데 뭐 굳이 경찰학 100점 안 맞아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90이면 합격해요. 그래서 보통 심화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론입니다. 그 다음으로다가 중요한 건 당연히 이거죠. 기출문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냈던 거 또 내요. 세상에 보도도 못한 것, 이제까지 없던 것 그런 거 안 내요. 그거 나오면 한두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왜 안 낼 것 같아? 세상에 없던 거거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몰라. 그래서 못 내요.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내는 거니까 기출문제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형 문풀이 있는데 요건 통해 갖고 실제 시험에서 합격 점수만 내기 위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동형 문풀 할 때 시간 관리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100분에 푸는 겁니다. 100문제 100분에 푸는 거예요. 마킹하는 시간까지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것과 실제 시험에 임해가지고서 내가 아는 걸 얼마나 점수를 잘 만들 수 있느냐 그거 하는 거, 그게 바로 동형문풀과 파이널 특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여기서 커리큘럼까지 끝났고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잘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았는지 구체적인 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부터는 경찰학이 이렇게 바뀌어요.
다 끼고 제가 지금 여기서 개괄적으로나마 얘기한 거고 실제 이제 수업하게 되면 거기서 수업하면서 또 제가 또 이 말이 많습니다. 수업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더 자세히 얘기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일단 뭐 이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시고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 거고 다음에 또 이렇게 사회자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찰학 베테랑 공병인 교수님의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공병인 교수님 강연을 듣고 나서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평소에 공병인 교수님 관련해서 합격 수기를 많이 보면 이해와 암기할 부분을 많이 정리해 주셔서 학습량이 되게 많이 줄었다. 그리고 기본 이론을 정말 잘 가르쳐 주신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기억에 나는데요. 특히나 여러분이 많이 간과하실 수 있는 게 기본 이론은 베이직이 아니다, 코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이제 3부 합격생분들과의 토크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여기 계신 합격생분들은 제가 합격했을 때 직접 인터뷰도 진행했던 분들이라 저도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이제는 어느덧 현진자 포스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유주 실장님과 함께 합격생분들을 모시고 3부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상위로 올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또 올라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합격생 저희 모두경 김승봉 경찰학원에서 배출한 합격생분들과 간단하게 합격생 토크를 나눠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기준으로 왼쪽부터 이제 20년 1차 합격생 김성훈님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20년 이제 2차 합격생 김진영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격하셨어요. 21년 1차 합격생 심유빈님입니다. 네, 합격생 토크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궁금하실 만한 질문을 미리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 이제 합격생 토크 끝나고 나서 추가로 나는 조금 더 궁금하다. 이 부분은 이제 합격생분들한테 조금 물어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현장에서 한두 문제 한번 받아볼게요. 네, 처음 이제 질문 시작드리면 간단한 자기소개와 수험 기간 먼저 유빈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경기 남부청 1차에 합격한 34살 심유빈입니다. 나이 듣고 좀 놀라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다가 경찰을 꿈꾸게 되었고 32살 가을쯤 봉스파 관리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봉스파 관리반이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도 되게 열띠고 이제 공부도 거의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좋게 할 수 있어서 운 좋게 작년 1차에 또 필기를 합격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최종 불합격을 하고 또 슬럼프를 좀 겪다가 이번 올해 1차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험 기간은 대략 한 1년 정도, 1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2020년 2차 시험을 합격하고 이제 305기 그리고 서울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전 모두경 수험생 김진영입니다. 그리고 제 나이는 이제 25이고요. 좀 그래서 또 네, 그리고 좀 모두경에서는 공부를 할 때 저는 효자 패스를 이제 끊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효자 패스는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좀 자신이 따로 이제 자습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 위주로 하였는데요. 그리고 여기 학원이 그 또 공부 환경이 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공부도 되게 잘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수험 기간은 한 1년 반을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체력과 면접까지 합해서 2년 정도 공부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 1차에 경기 남부청에 합격을 했고 지금 303기로 수원 중부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29살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수험 기간은 옆에 있는 김진영 씨랑 이제 비슷하고요. 한 1년 6개월, 체력까지 하면 1년 8 체력이랑 면접까지 하면 1년 8개월, 9개월 정도 했고요. 저는 뭐 다른 학원에 있다가 이제 다른 학원에서 혼자 독학하면서 인강 들으면서 하다가 아,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실강을 와야 되겠다 해서 찾다가 온 데가 이제 여기였는데, 여기가 제가 처음 공부할 때보다 강실도 더 넓어지고 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조성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뭐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도 되게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이 많이 공부에 대해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게 엄청 커가지고 많이 직원분들이랑 교수님들을 뭐 이런 말씀은 좀 그렇긴 하지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많이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좀 뭐 슬럼프가 오거나 아니면은 뭐 좀 어떻게 이런 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를 밑에 직원분들이나 교수님한테 여쭤보시면은 되게 상담 같은 걸 잘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과목별 복습 방법과 나만의 암기 방법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빈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아, 네. 지금 내년부터 과목 개편이 된다고 해서 일단 한국사랑 영어는 스킵하고 3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커리큘럼을 심화 과정을 빼고 들었습니다. 기본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제가 처음으로 법을 접했기 때문에 그냥 듣는구나, 내가 듣고 있구나 정도로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번 더 기본 강의를 들었을 때는 조금 더 내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할 정도로 집중을 해서 강의를 들었고, 그 다음 바로 기출 강의로 기출 강의도 이제 한 번 강의 듣고 계속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영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저는 3법을 할 때 제가 모르는 지문이 있다, 어떤 헷갈리는 지문이 있다, 이제 한 문제에서 그렇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를 포스트잇에 체크를 해두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서브노트, 저희 이제 모두경 서브노트 있으실 텐데 그게 되게 얇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모르는 지문이나 어려웠던 지문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추후에 시험 전에는 서브노트만 계속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했습니다. 아까 김승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진짜 기출책, 서브노트, 동영 이것만 딱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했습니다. 굳이 양을 늘리실 필요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책만 계속 반복해서 공부한다면 점수 확실히 합격 점수권 오르실 수 있고, 제가 동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 저는 1회에서 3회분 그날 하루 동안 수업을 하신다면 다음번에 4회에서 6회분 이렇게 할 때 전에 했던 1회에서 3회분을 또 쌓아서 복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나중에 이제 동영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독성이 되게 좋고 다 기출 지문이라서 저는 동영으로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신다면 분명히 합격권 점수에 가까워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과목별 복습을 할 때 이제 처음에 기본 이론을 이제 듣게 되는데, 이제 기본 이론을 들을 때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옛날부터 공부를 해본 적도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 이론을 듣고 이제 교수님께서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따로 제가 밑줄 친 부분을 바로 다 베껴서 쓰고, 그리고 이제 또 교수님들께서 얘기하신 이제 서브노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서브노트도 정말 간략하고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밑줄 친 부분과 이제 그 서브노트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제 저만의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이제 그 서브노트를 정말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면은 이제 전부 이제 기출 문제를 다 외워야 될 정도로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 기출 문제도 법 과목이 세 과목이나 되기 때문에 법 과목 한 과목당 하루에 120문제씩 딱 이제 저만의 그 목표를 만들어서 이제 하루에 두 과목씩, 많으면 이제 세 과목 전체 다 최대한 풀려고 노력을 하였고, 이제 그 남은 이제 밤 시간에는 그렇게 또 서브노트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영 같은 문제는 이제 정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풀어도 이제 모르는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도 이제 옆에다 또 서브노트에다 다 적어가면서 앞으로 이제 기본서보다도 이제 그 책을 많이 활용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 과목별 복습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복습 방법이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그냥 과목별로 저는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형법에 대해서는 총론이랑 강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총론도 그렇고 강론도 그렇고 둘 다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건 첫 번째고, 전 총론은 조금 더 이해 위주로 확실하게 조문을 확실하게 알고, 학설에 대해서도 막 너무 과하게 모든 학설을 볼 필요도 없고, 기출 문제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학설에 대해서만 이해를 좀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론은 이제 뭐 이해도 물론 해야 되는 뭐 재산죄나 이런 부분은 좀 조문을 이렇게 저렇게 뭐 대입을 해보고 이러면은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판례 위주로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형사소송법도 비슷하게 이제 그런 이제 또 아무래도 22년도부터 바뀌는 걸로 하시니까 수사는 거의 이해보다는 아무래도 그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증거 파트가 조금 어려워요. 증거 파트는 조금 이해가 많이 필요하고 좀 대입하는 게 필요한데, 처음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힘들더라도 확실하게 뭐 교수님이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다 하면은 그 판례나 그 지문에 대해서 조문을 대입해 보면서 이게 왜 이런지, 이 파트가 왜 이건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처음에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근데 그게 기억력에 더 오래 남아요. 그리고 경찰학은 제가 처음에 제일 힘들어하기도 했었던 과목인데, 경찰학이 저는 진짜 너무 생암기 과목이라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것도 물론 다른 이런 형법이나 형사소송법보다는 좀 더 암기에 가깝지만 틀은 잡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 지문이 그 뭐 경찰법에 나오는 질문인지 아니면은 경직법,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나오는 지문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 법에 어떤 지문이 있고 이 법에 어떤 지문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기출 문제를 좀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암기법, 저는 뭐 딱히 암기 방법이라기보다는 기출 문제를 정말 많이 푸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출 문제가 아까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출제위원들이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1번에서 나왔던 지문이 뭐 3번에 가면 또 나오고 뭐 4, 5번에 가면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공부가 틀을 잡는 게 중요하지만 그 틀을 잡기에 제일 좋은 게 기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 문제를 확실하게 잡으시고 그러면은 안정권 있게 뭐 80점 이상, 90점 이상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어려운 거를 이거 정도는 내가 좀 혹시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틀을 먼저 잘 나오는 거를 먼저 잡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적어도 70점에서 80점 이상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어려운 것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하면은 또 고득점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합격생분들이 기출문제집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모두경 김승봉 경찰학원 교수님들의 기출문제집이 얇아요. 그래서 다른 학원보다 얇기 때문에 이제 회독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실 거고, 그렇다고 얇다고 해서 뭐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 시험이 안 나오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과목별 시간 분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슬럼프 극복 방법에 대해서 들어볼 건데요. 네, 여기서 또 잠깐 여기 제 옆에 계신 이제 유빈님이 이제 한번 필기를 불합격하시고 나서 이제 결혼 준비와 수험 생활을 같이 병행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찰 공무원만 준비를 해도 시간이 좀 빠듯한데 어떻게 결혼 준비와 이제 수험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하셨는지 여기에 계실진 모르겠지만 이제 직장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 직장과 수험 생활을 병행하시는 분들한테 이 대답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유빈님은 그 대답을 먼저 듣고 그 다음 이제 슬럼프 극복 방법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남편이 지금 현재 남편이 2015년도 이제 김승봉 교수님과 공병희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던 제자였고 합격을 해서 지금은 현직에 있는 경찰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뭐 배려를 해주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거는 좀 사실이었습니다. 그럴 때 아까 김승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을 해라, 이거에 저는 완전 집중을 했고요. 내가 만약에 뭐 오전 시간을 날렸다 이렇게 치면 그건 날린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대신 내가 오후에는 다른 친구들보다 졸지 않고 완전 집중해서 공부해야겠다, 이거는 내가 꼭 끝내야겠다, 이렇게 뭔가 목표를 설정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항상 뭐 8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했지만 일요일은 그냥 제가 쉬는 날로 아예 지정을 했었기 때문에 보통 뭐 주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공부를 못했거나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요일 쉬는 날을 빌려서 그때 보충 공부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과목별 이제 시간 분배 어렵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는 저도 초반에는 모의고사 풀면 항상 뒷부분이 시간이 부족해서 다 찍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 월별 모의고사가 있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저는 그거를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이제 월별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자기가 어떤 과목에서 시간이 많이 쓰이고 내가 이 파트에서는 진짜 계속 시간이 쓰인다, 그리고 내가 어떤 과목을 먼저 풀었을 때 좀 효율적으로 시간 분배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내가 이 부분은 좀 보충해야겠다, 이 부분은 좀 더 과목을 바꿔서 풀어봐야겠다라고 다음 월별 모의고사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시간 분배를 연습을 했습니다. 또 동영을 풀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는 시험 2주 전에는 실제 시험처럼 10시부터 마킹 시간 제외하고 11시 반 이렇게 딱 정해서 딱 그 진짜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마스크 끼고 컴사 들고 동영으로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작년 1차 때도 그렇게 연습을 했고요. 올해 또 시험 2주 전에는 그렇게 시간 분배를 하는 연습을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슬럼프는 뭐 당연히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체부를 경험하고 펜조차 들기 싫을 정도로 슬럼프를 굉장히 길게 겪었는데, 그때 진짜 포기할까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차피 내가 다른 일을 알아봐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결국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산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네, 자기가 꿈이 있으면 다른 일을 알아보더라도 미련이 남습니다. 그냥 자기 꾸시던 대로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슬럼프 그냥 겪어내시고, 뭐 술 먹고 놀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별로 놀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거 겪어내시고, 내가 이렇게 한심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순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원동력이 돼서
내가 이제부터는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고 다시 펜 드는 순간이 옵니다. 네, 그때부터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럼프 네, 극복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과목별 시간 분배의 이 방법 중에 이제 좀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있잖아요. 이제 과목별로 이제 저는 시간 분배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과목을 이제 주로 오전에 풀었습니다. 그 저희는 이제 한국사 영어가 옛날에 막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법 과목 형법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제 형법 과목을 오전에 푸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오후에 가면은 좀 이제 나머지 과목들을 이제 풀었는데 주로 한 과목당 저는 계속 풀게 되면 한 4시간씩 이렇게 활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시간씩 해서 한 8시쯤이 되면은 이제 나머지 이렇게 복습을 하는 위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이제 그냥 슬럼프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슬럼프 저도 되게 많이 왔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슬럼프가 나중에 한꺼번에 힘든 게 응축돼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는 중간중간에 풀어주는 방법으로 이제 슬럼프를 극복했습니다. 그 이제 교수님도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엄청 많이 지친다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하면서도 그날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는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슬럼프를 극복하곤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진영이 이 친구는 평소 공부할 때 이제 뭐 과목별 시간 분배에 대해서 말을 해줬는데 저는 이제 뭐 좀 아까 유빈이 누나가 얘기한 것처럼 시험 그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 점수를 많이 얻으려고 막 그러려고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중앙경찰학교에 있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처럼 100분을 해가지고 푸는 연습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했었던 게 내가 어떤 과목이 자신이 있고 그래서 이 과목이 한 보통 문제 푸는데 몇 분 걸리고 몇 분 걸리고 몇 분 걸리고 이런 것들이 시험을 치다 보면은 보여요. 그리고 시험을 치는 순서도 다 달랐어요. 어떤 분은 뭐 저희가 한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경찰학 이렇게 순으로 배열이 돼 있었는데 시험지가 어떤 분은 그 순서대로 푸는 분도 있었고 저는 한국사 풀고 맨 뒤로 가서 경찰학 풀고 다시 돌아와서 형법, 형소법 그리고 맨 뒤에 영어 풀고 이런 식으로 저만의 푸는 그런 거를 순서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뭐 시험 점수가 못 나왔다고 해서 뭐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꼭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치잖아요. 그런 것도 뭐 지금 당장에 풀면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 학원에서 배우면은 우리 학원 것만 푸시고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이 좀 올라왔다 생각이 드시면은 80점 이상이 나온다 꾸준하게 그러면은 다른 학원 것도 풀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슬럼프 극복 방법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슬럼프가 왔을 때 항상 무너졌었기 때문에 혼자 2주 동안 PC방에 막 부모님한테는 공부하고 저 집에 왔습니다 이러고 잘게요 해놓고 PC방 가가지고 아침 6시까지 PC하고 6시 일어나가지고 부모님한테 이제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해놓고 집에 들어가 자고 막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랬었는데 근데 아까 진영이가 말했듯이 좀 슬럼프를 극복한다기보다는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게 평소에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처음 공부 시작할 때 그 합격자 설명회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하신 말이 자기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영화 보는 거를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일찍 공부를 끝내고 DVD 방을 간대요. 거기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요. 술 먹으면서 담배 피고 영화를 볼 수 있대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유튜브를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술은 뭐 많이는 먹으면 안 돼요. 다음날 공부에 지장이 생기니까. 만약에 친구들이랑 뭐 술 한잔 해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풀리고 다음날 내 공부에 지장이 안 생기고 내가 다시 일주일을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그런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PC방도 저처럼 막 새벽에 내내 막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솔직히 떨어지는 거고, 그런 거 말고 뭐 내가 공부 오늘 잘했다 그러면은 아 오늘은 내한테 선물을 좀 줘야겠다 하면은 PC방 가가지고 뭐 한두 시간 잠깐 하고 그 집에 가서 자고 뭐 이런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거는 전제는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슬럼프를 극복한다기보다는 슬럼프가 왔을 때 빨리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스트레스를 좀 잘 푸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네, 이상입니다. 네, 성우님의 꿀팁이죠. 술 먹고 그 PC방 가고 이런 것도 전제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단기 합격을 위한 마음가짐인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한마디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아까 뽕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양을 절대 늘리지 마세요. 어떤 다른 책 그냥 사지 마시고 딱 내가 보는 책만 이것만 다 알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조건 단기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진짜 짧게 정말 단권화해서 최대한 적게 공부하는 방법으로 이제 단기 합격을 이렇게 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여기 노량진 여기 다 아시는 것처럼 먹을 것도 굉장히 많고 놀 것도 솔직히 진짜 많습니다. 이제 그러한 유혹들에 이제 못 이겨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예 없도록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이거 하나만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이렇게 책 양 줄이시고 막 많이 보지 마시고 그런 거랑 그냥 마인드적으로는 나중에 뭐 나이가 한 40쯤 됐을 때 만약에 이거를 떨어졌을 때 내가 미련을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내가 그래도 진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때 진짜 열심히 했고 그래 참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단기 합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순서입니다. 이 합격생분들이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일단 초반부터 너무 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저희 수험 생활이 마라톤 같이 마지막 스퍼트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런 페이스를 조절하고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도 충분히 자시고 휴식도 충분히 취하시되 이제 다른 합격생이 뭐 13시간, 14시간 공부했어요. 굳이 이거 따라가질 필요 없으시고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 찾아서 자기 페이스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작년에 체력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뭐 필기를 무조건 수석으로 합격하셔도 체력으로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체력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이런 시험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중에 뭐 체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하고 이제 자격증 점수 같은 게 정말 비중이 엄청 큽니다. 이제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한 점수는 무조건 꼭 채우시고요. 그리고 절대 지치지 마시고 이제 슬럼프도 안 오게 이제 좀 열심히 자기 관리 잘 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말이지만 이게 절대 쉬운 시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도 아니지만 주변의 말에 너무 마음의 상처를 안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1년 만에 붙고 뭐 단기 합격하는데 니는 뭐 2년 걸리고 막 왜 그러냐, 그런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분명히 어려운 시험이고 분명히 이렇게 단기 합격을 하는 분들이 대단한 거지 거기에서 조금 더 오래 걸렸다고 해서 뭐 오래 걸린 사람들이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마음의 상처를 입지 마시고 좀 케어 잘 하면서 멘탈적으로 그런 거를 케어 잘 하면서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질문 이제 준비한 거고요. 현장에서 질문 한두 문제만 받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합격생분들에게 지금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신 있게 손 들어주셔도 됩니다. 네, 어떤가? 어떤 교수님 거 들으셨는지 한 번부터 이제 그냥 가볍게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공병인 교수님 수업 들었습니다. 저도 공병희 쌤 이제 수업 들었습니다. 저는 시작은 다른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조용석 선생님 거 들었었습니다. 네, 한 분 더 받아볼 건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질문. 네, 어떤가? 동영으로 복습 어떻게 하셨는지 네, 가볍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동영을 오늘 만약에 1회에서 3회 수업을 하면 그것을 또 복습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복습을 열심히 하시고 다음번에 4회, 6회 수업을 할 때 그것도 복습하고 전주에 했던 1회, 3회를 쌓아서 계속 쌓는 식으로 복습을 계속 하면은 빠른 회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동영을 이제 복습할 때 동영은 거의 다 대부분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그 정도가 있고 이제 무조건 맞춰야 될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영 문제만 이렇게 푼 것이 아니라 동영 문제는 이제 제가 모르는 문제들 그 위주로만 풀었고 저는 기존에 계속 했었던 이제 기출 문제집 위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풀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20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4개 지문이면 총 80개 지문이잖아요. 거기서 확실하게 아는 거는 안 받고 애매하게 아는 거 한 번 더 보고 그다음에 아예 모르겠는 거 아니면 처음 보는 거는 그거는 열심히 이해를 하고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아까 유빈이 누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쌓아가면서 뭐 오늘 이번 수업 시간에 뭐 80개를 했다고 하면은 다음에도 또 80개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80개를 플러스 하는 거죠. 160개.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데 그럼 보면 볼수록 어차피 앞에 봤던 것들은 금방 또 보여요.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생각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복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합격생 토크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추가 질문 사항 있으시면 이제 7층 밑으로 내려오시면 그때도 추가적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볍게 인사하고 내려갈게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현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경품 추첨과 교수님 1대1 상담 순서만 남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공지사항 2가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문조사, 앞서서 이제 열심히 기입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 김수몽 경찰학원 20% 할인 혜택을 드린다고 안내드렸는데요. 오늘 등록하시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 점도 좀 참고 부탁드리고 등록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회 이후에 7층으로 내려가시면 저희가 상담부터 등록까지 다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7층으로 가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품 추첨으로 이제 공식적인 행사를 마련하고 이제 그 뒤에 1대1 상담 진행할 텐데요. 경품 추첨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면은 저희가 추첨권을 나눠드렸는데요. 추첨권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호명된 분들은 행사가 끝나고 준비된 상품을 각각 받아가시면 되고요. 현재 자리가 이제 인원이 많은 관계로 앞으로 나오지는 마시고 그 추첨권에 자기 번호가 불린 분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손만 자리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효자 패스 50% 할인 쿠폰 3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이수진님,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은 11번 김진아님. 김진아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8번 최종혁님. 뒷번호 1513.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세 분 축하드리고요. 이 다음에는 효자 패스 100% 할인 쿠폰 저희가 이제 패스 1년 동안 수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급해 드릴 예정인데요.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송승한님. 4번 송승한님 안 계신가요? 송승한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바로 다음 분으로 기회 넘어갑니다. 송승한님 안 계신가요? 네,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44번 이해창님.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아이패드 A 8세대 드리는 한 분은요. 37번 오정훈님. 이쪽이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번호 불러드린 분들은 저희가 끝나고 저희 파트장님이 뒤에 직접 말씀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한번 당첨되신 분들은 끝나고 이쪽 파트장님 저희 앞에 손 들어주시고 있는 분께 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추첨 합격에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뒤편을 보시면 이제 저희 교수님들하고 저희 합격생분들이 다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1대1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분씩 가셔서 자유롭게 질문을 하면서 자유롭게 상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모두경은 경찰 합격 페이스메이커로서 여러분의 합격까지 최선을 다해 동행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